애들이 좀 호흡할 때 너 놀아야 되는데. 네, 새로 그럼 지금 트랩 설명할 건데. 그러면 그때 제시해 볼까요? 아, 제시가 쉬운 거. 무슨 소리야? 제시를 수업 시간에 보면 안 되지. 그럼 이번 트랙 어떻게 해요? 그럼 그대로. 이번에 교재 고치고 교재 정리해. 1번에 1, 1번에 10, 2번에 31, 3번에 4, 4번에 4, 5번에 1, 6번에 2, 7번에 1, 8번에 A는 3, B는 3분의 25, 9번에 4, 10번에 5. 너 왜 이렇게 많이 맞았어? 이렇게 맞았어? 되게 많았다고? 근데 너 되게 동그라미 친 것만 본 거야 그러면? 네. 나, 어? 5번 1번. 아니 5번이 몇 번이에요? 1번에 1번. 일단 점수 받아. 몇 점이냐? 어제는 그래도 통과자 막 쏟아지고 그랬는데. 어제 우리 반 통과 내, 앞반 통과 줘. 오늘 아마 옆반 한 대여섯 명 나오지 않을까? 나 화토반 반평균이 60인데? 화토반. 그리고 화통도 준비는 돼 있어 보면 화토반 애들 봤어. 시험도. 근데 우리 교재하기도 빡빡하고 스텝 3도 못하는데 어떻게 테스트를 봐? 얘들아 이거 왜 어려울까 이게? 나는 이유를 알지. 얘들아 이거 오늘 60점 넘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어제 애들한테도 한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너네가 수업 태도가 그냥 문제야. 그러니까 나는 수업 때 조심하라고 다 얘기를 했고 어떤 문제는 어떻게 시작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걸 너무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왜냐면 중학교 때 니들은 잘했다 이거야. 근데 중학교 때 했던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해. 어차피 나 이 학원에서 이만큼 문제 풀면 성적은 나오겠지. 안 나온다니까. 방법 자체를 바꿔야 돼. 진짜로. 너희 생각해봐.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그냥 많이 풀어봐서? 아니야. 나는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풀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도 그걸 전달을 하는데 그러니까 너네가 안 받아들여서 그래 그거를. 그러니까 반성들을 해봐. 자기가 온전히 수업에다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한 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왔으면 낚인 거지 뭐. 낚시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근데 막상 너네 또 이제 들어보면은 다 들을 뭐 아 사실 풀만 했었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 시점에 잔소리를 하는 건 너희 남은 방학 동안 똑바로 보내야 돼. 그거 아니면 3월에 너네 그 상태 그대로야. 3월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 막 던질 거란 말이야. 그럼 어려운 문제를 던졌을 때 절대 못 받아먹어. 어려운 문제들이라는 건 이런 쉬운 건 아니야. 얘네들은 기초지. 이게 어떻게 어려운 문제야? 이건 기초 문제지.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이 그랬어. 그러니까 CORS S반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작년에도 S반 담당하셨는데 이거 보고 그랬어. 시험 때 되면 애들 알파 애들도 다 맞추는 문제 아니에요? 라고. 그러니까 아예 생각 구조가 바뀌어야 돼 너네. 그러니까
봐봐 하나를 풀었어. 그럼 다음에도 또 풀 수 있겠지가 아니라 또 풀 수 있어야 돼 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라는 게 이거랑 숫자만 바뀐 문제가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변형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풀어내려면은 문제를 읽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그냥 풀어 제끼면 아무 소용 없다고. 그러니까 수업 좀 들으라고. 수업 듣고 하나하나 정돈 좀 잘 해서 잘 쌓아.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나. 근거 없이 너네 겁만 주는 거 아니야. 근데 너네가 언제까지 모르냐면 니들이 두들겨 맞기 전까지는 몰라. 근데 난 분명히 너네 두들겨 맞지 말라고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좀 들어. 너네 생각해봐. 내 말 들어서 나쁠 게 뭐 있어? 내가 너네 성적 조지려고 있는 사람이야? 아니잖아. 그리고 나도 너네 데리고 성적이 잘 나오면 좋잖아. 그래서 널 가르치고 있는 거고. 얘들아 제발. 그러니까 공수 2도 태도 차이가 엄청 나는 거야. 진짜. 야 나 그래도 학원에서 우리 화토반 애들이 제일 잘하거든. 우리 학원에서 옆반 애들 조금이랑. 근데 거기서 제일 잘하는 애들은 수업 시간에 진짜 칠판만 보고 있어. 내 눈을 보거나. 걔네들조차 그렇게 겸손한 태도로 공부하는데 너네가 왜? 뭐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너네 기본 태도는 그냥 여기서 이 정도 하는 양이면 되겠지. 그걸로 안 돼. 그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너네 지금처럼 공부하면 진짜로 작년 보인고 시험 난이도가 아니어도 너네 3, 40점이야. 그냥 3등급, 4등급 받으러 가는 거야. 그대로. 중학교 때 100점 하나 틀리고 이런 거 뭐가 소용 있어? 아무 소용 없어. 니들 수업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 고등학교 때는 아예 달라야 된다고. 너네가 못 보는 건 이거 어려워서가 아니라고. 야 지금쯤이면 원래 이거 절반 이상은 맞아야 된다고. 너희가 잘 들어보면은 내가 얘기 안 한 거 하나도 없을걸? 야 너네 1번에 짝대기 2개 그리고 시작한 사람. 1번에 짝대기 2개 그린 사람. 손 들어봐. 내가 그리라고 그랬어. 그리고 너네 수업 내용 중에 내가 이런 얘기도 했나 잘 봐봐. 잘 들어봐봐. 1번. 이제 이렇게 생긴 건 x는 a랑 y는 a, y는 2a 제곱 이렇게 그리라고 그랬어. 그리고 나서 어느 영역만 생각을 하려고 그랬어. 지금 a 이상, 2a 제곱 이상이니까 여기 영역에서만 생각을 하자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이런 그래프도 그려주고 이런 그래프도 그려주고 이런 그래프도 그려줬을 거야. 처음 봐? 여기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이거는 1대1 함수야? 내가 이건 뭐라 그랬어? 함수조차도 아니라 그랬어. 왜? 이 영역에서 x값이 요만큼 선택을 못했으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지나는 건 무슨 함수라고 했어? 정확하게 1대1 대응이라 그랬지. 그럼 여기 이렇게 지나는 건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1대1 대응이야? 1대1 함수야? 1대1 함수지. 그럼 어떤 그래프를 선택을 해야 돼? 얘 선택해야 되지. 그럼 얘의 특징은 뭐야?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2a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지. 그래 그걸 쓰면 돼.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이라는 건 뭐야?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24 얘가 2a 제곱 이상이다. 그래야 내가 모두 체크하라 그랬어? 뭐 체크하라 그랬어? 2차 함수잖아. 뭐 체크하라 그랬어? 그래 축. 그럼 여기 축이 얘는 뭐야? x는 1? x는 1.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이제? a가 1 이상이다. 난 다 얘기했잖아. 근데 다르게 나왔잖아. 근데 대처가 되잖아. 이런 거야 고등학교 수학은. 나는 다 얘기해주거든? 근데 그걸 너희가 문제에 적용을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냥 그때 듣고 이해한다고 될 게 아니고. 그리고 나는 분명히 너희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장치를 해놓은 거야. 어떤 기본 장치를 해놓은 거야? 짝대기 2개 그리라고. 얘들아 봐봐. 너희가 시작조차 못하는 거랑 시작은 한 거랑은 달라. 그러니까 시작은 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 다음 스텝이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
그런 행동들을 알려주는 거라고 너희한테. 아무렇게나 손대고 풀라는 게 아니라 시작. 처음에 아무것도 손을 못 댄 상태가 아니라 한 발짝 정도는 나갈 수 있게 해준다고. 시험 때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 너희가 머리가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선생님 여기까지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했어. 그럼 그 다음 스텝이 보인다고. 그럼 긴장이 풀려. 긴장이 풀리고 이제는 니들 실력만큼 시험 볼 수 있게 된다고. 나는 너희한테 그런 장치들 해주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수업만 똑바로 들으면 문제가 없어. 근데 작년 애들조차도 12월 말부터 이 얘기를 들어준 애들이 많이 없었어. 그럼 이런 얘기를 들어준 애들은 마지막에 시험을 굉장히 잘 봤어. 처음부터 들었던 애들은. 근데 나중 돼서 2학기 시작해서야 듣는 애들도 있었어. 근데 걔네들도 쌓인 게 있으니까 그 뒤로 이제 성적이 잘 나왔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 이 시점에 혼내는 이유는 그냥 단 하나야. 너희는 걔네들보다 야 능력치도 좋아. 근데 조금만 더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제발 좀 잘 듣고 문제에 적용하려고 애써봐. 그냥 나 이거 풀 수 있어. 나 이거 풀었어. 하면서 풀어 제끼지 말고. 그리고 수학 공부 이렇게 안 하잖아? 수능 때 너희 몇 점 넣게? 수능 때는 30점은 아니야. 수능 때 48점 맞을 수 있어. 이게 무슨 기준이냐면 4점짜리를 다 틀리면 48점이야. 너희 지금처럼 공부하면 4점짜리 손도 못 대. 단 한 문제도.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공부해야 4점짜리를 이제 시작할 수 있어. 고등학교 공부는 그래. 그리고 나중에 니네가 공부할 모든 것들이 이래.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고 많이 풀고 이해 없이 지나가고 이러면 하나도 안 돼. 그리고 일단은 고등학교 공부는 내가 얘기해준 거 기준으로 먼저 출발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것들을 줄 테니까. 2번. 너네 2번 교재에서 봤어 안 봤어? 내가 저번 수업 때 해준 거 같은데 이거?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고 얘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얘네들의 교점은 당연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겠지. 그럼 여기가 알파 콤마 베타고 여기가 베타 콤마 알파야. 그래서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아니지만 저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봐.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어디 위에 있어? 요 유리함수 위에 있지. 그럼 여기 좌표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알파 콤마 마이너스 베타지. 자, 물어볼게. 얘들아, 요거 기울기랑 뭐야? 수직이지.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여기가 수직이래. 여기가 수직이래. 그럼 여기가 수직이고 C가 요 곡선 위에 점이래. 그럼 그 C의 좌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얘가 될 수밖에 없겠지. 다른 점일 수 있겠어? 절대 다른 점일 수 없어. 됐어? 그래서 이제 요 지점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문제에서 요 길이가 10이라고 주어졌거든?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5지. 그럼 첫 번째 식 이렇게 쓸 거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25. 그럼 두 번째 식. 얘들아, 알파 콤마 베타 또는 베타 콤마 알파가 요 유리함수 위의 점이야.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 3. 이렇게 쓸 수 있지. 됐어? 그다음 세 번째. 그다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라고 쓸 수 있어? K. 이렇게 쓸 수 있네. 알파랑 베타가 여기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K 제곱 구하래. 얼마야? 31. 됐어? 그러니까 모의고사 원본 문제를, 그러니까 너희가 전국연합에 있던 문제가 모의고사 원본 문제잖아. 거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어. 그럼 그거 기반으로 너네가 요 정도는 그냥 바로 이유 없이 다 캐치를 하고 풀기 시작해야 돼. 야, 그리고 요거 3개 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얘는 뭐 맨날 쓰는 건 아니고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지만 얘네 둘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써놓고 시작을 해야지. 그리고 요 그림이 나오면 항상 무슨 사각형 보여야 돼? 이렇게 직사각형 보고 시작을 해야지. 내신 공부라는 건 이런 거야. 어찌됐든 요즘은 추세가 내신 시간에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게끔 돼. 근데 그런 문제가 전부는 아니야. 기본적으로 어디서 봤던 문제들을 활용하게끔 만든다고. 그럼 최소한 이런 상황 정도는 너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나중에 이유를 생각을 하더라도 됐어? 그럼 3번 얘들아 너네 fx랑 gx 정도 그릴 수 있지 않아? fx 어떻게 그리면 돼? 마이너스 8,0 찍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고 gx는 어떻게 그리면 돼? 4,0 찍고 4,0 찍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지. 4가 너무 땡겼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fx랑 gx랑 동시에 존재해야 돼? 따로 존재해야 돼 지금? fx랑 gx가 동시에 존재해야 돼? 따로 존재해야 돼? 지금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 상황이지. 그럼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냐면 f랑 g의 공통 정의역을 체크를 해야 돼. 그럼 공통 정의역 즉 x의 범위를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8 이상 4 이하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해야 되지. 됐어? 됐어? 그리고 나서 저 안에 절대값은 어떻게 풀어? 그러니까 일단 절대값이 보이면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지부터 생각을 해야지. 그럼 절대값은 어떻게 해결해? 그치 케이스 분류하면 되지. fx가 gx 이상일 때랑 fx가 gx보다 작을 때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이때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배의 fx 이때는 2배의 gx. 그럼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fx랑 gx의 몇 배만 해주면 되는 거야? 2배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fx랑 gx를 어떻게 선택해? 선택 기준이 뭐야 하는 거야? fx랑 gx 선택 기준이 뭐야? 오늘 선택 왜 그래? fx랑 gx 선택 기준이 뭐야? 그러니까 둘 중에 큰 거 선택하는 거야, 작은 거 선택하는 거야? 그래, 둘 중에 큰 거 선택하는 거지. 라고 해놓으면 그래프 선택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고 몇 배 하면 돼, 얘네들? 2배 하면 되지, 함수값들. 야, 그러면은 그 노란색 함수는 어디서 최대값을 가져? 그럼 너희 눈으로 보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8 대입한 게 답이겠네. 됐어? 그다음 4번. 4번도 기본 문제야. 얘들아 봐봐. 이런 상황이 뭐야? 2차 함수랑 무리함수랑 같이 나오면 뭐부터 의심해봐야 돼?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거 의심해봐야 되지. 그럼 역함수 관계인 거 어떻게 확인하라 그랬어? 봐봐. 내가 전국연합에서 해주고 너희 워크북 나눠주면서도 한 문제를 더 풀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 너희가 그동안 배웠던 건 잊어. 아, 기본적으로 잘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 근데 그거 내신 때 못 써먹어. 고등학교 가서 못 써먹어. 그냥 학습 습관 잘 기른 거야. 다 잊어. 새로 배워. 세게 말하면 잘못 가르쳤어. 가르친 거 없어. 새로 배워 그냥. 다 잊어. 내가 말하는 것들만 기억해. 거기서부터 시작해. 2차 함수랑 무리함수랑 같이 나오면 역함수 관계인 걸 의심한다. 근데 쟤네가 역함수인 걸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어? 야 너네 내가 F랑 G랑 서로 역함수래. 그럼 F는 G 역함수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 내가 뭐라고 쓰라고 그랬어? 그래 F 합성 G는 상등함수 이거 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합성해서 확인을 하라고. 됐어?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항상 뭐라고 생각해? F랑 F 역함수의 교점은 어디에 있다고 착각했었어? Y는 X에 있다고 착각했었지. 근데 그 상황도 내가 두 가지로 분류했지. 어느 상황이랑 어느 상황 구별하라고 했어? F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부터 파악하라 그랬지. 증가함수면 교점은 항상 어디 위에 있고 Y는 X 위에 있고 그게 아니면 Y는 X 위에 없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 근데 너희가 보면은 2차 함수가 x가 0보다 작은 데지. 위로 올라오게 돼 0보다 얘보다 작은 데지. 그러니까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니까 내가 f의 역함수를 굳이 그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y는 x를 그리고 fx랑 y는 x의 교점을 세면 돼. 됐어? 근데 꼭지점이 여기 있으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한 개밖에 없지. 그럼 언제부터 두 개야? 원래는 요점 지날 때부터 두 개지. 근데 문제가 뭐야? 정의역이 x가 0보다 작다 그랬어. 그래서 사실 요점 지날 때도 교점이 몇 개인 거야 여전히?
한 개인 거지. 그럼 요점 지날 때 이후로부터 교점이 두 개겠지. 그러니까 A는 뭐보다 작다라고 써야 돼? 0보다 작다라고 써야 되겠지? 왜냐면 지금 Y 절편이 7분의 2A잖아. 됐어? 됐어? 그럼 언제까지 두 개야? 여기보다 조금 작아질 때도 두 개지. 언제까지 두 개야? 접할 때까지 두 개지. 됐어? 그럼 이 접하는 상황 어떻게 확인해? F랑 Y는 X랑 연립한 다음에 한 번씩 0이다 쓰면 되지? 그거 쓰면 여기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 8분의 49가 나와. 그래서 A 값으로 가능한 정수 A 값은 몇 개야? 6개. 그래서 K 값이 6이야. 봐봐. 나는 열심히 이것들을 가르쳤어. 그래, 나는 너희가 어디서 낚이길 바랬냐면 여기서 낚여서 K를 7로 쓰길 바랬어. 근데 함정이고 나발이고 시작도 못하잖아. 물론 내가 공수 튀어서 너희 어차피 여름방학 때 하고 2학기 때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라이트하게 가기는 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머릿속에 남은 건 있어야지. 큰 틀들은 남아있어야지. 디테일한 건 내가 다 날려도. 그래서 막 너무 어려워서 마지막에 겨우 머리에 쥐고 가야 될 것들은 내가 설명만 하고 지나갔잖아. 근데 이런 건 아니라고. 기본 베이스들이잖아. 언제 어디서든 튀어나올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거 너네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K값이 6이 나왔어. 그럼 fx가 뭐야 그냥? fx 2분의 1 x 아니야? 야 너네 겁먹지 마. f 합성 fx 어떻게 구해? 이거 못 구해? 야 너네 봐봐. 야 gx 복잡하고 화려하게 생겼지. 근데 fx가 2분의 1 x가 되는 순간 저게 어려워?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림 그리고 그냥 뭐 하면 돼? 넓이 구하면 끝이야. 안 어렵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시작을 못하니까 어려운 거지. 야 그럼 니네 5번을 못 풀어? 이건 풀지 말라고 낸 거야? 이게 제일 어려워. 5번이 제일 어려워. 근데 5번 아까 했어. 아까 아침에 했어. 5번. 무슨 문제인지 알아? 아니야. 아침에 상식이었는데. 아침에 어떤 문제에서 했을까? 우서가 어떤 문제에서 했을까? 잠수 그래 그거. 그럼 5번 봐봐. 지금 x, y 하고 x 더하기 y 더하기 2는 32가 있어. 근데 여기 밑에 지금 x 더하기 y 더하기 2가 있어. 그럼 결국 얘를 가지고 요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치? 얘를 가지고 요 형태를 만드는데 여기 x 떼고 요 앞에 요것만 내가 가지고 와볼게. 그럼 얘는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xy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y야. 그럼 얘 가지고 얘 만들 수 있지. 어떻게 만들면 돼? x랑 y 곱해져 있으니까 x, y y제곱이니까 여기 y가 하나 더 있겠네. 그냥 2y 있어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2. 됐어? 근데 대신 못 빼줘야 돼? 여기서 못 빼줘야 돼? 2x 빼줘야지. 됐어? 근데 실제로 여기 뭐가 곱해져 있어? 앞에 x가 곱해져 있지? 그럼 따라서 뭐라고 쓸 수 있어? x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2 마이너스 2x 제곱은 32. 이렇게 나오면 얘만 남기고 다 넘기면 되지. 얘만 남기고 다 넘기면 32 더하기 x 제곱을 뭐로 나눈 거야? x로 나눈 거니까 얘는 뭐가 돼? x분의 32 더하기 2x 제곱 2x. 그럼 이렇게 되면 너희 뭐 쓸 생각할 수 있어? 산술기에 쓸 생각할 수 있지. 됐어? 이거는 너희 학교 건 아니고 이거는 고성고 거거든? 근데 만준이가 내면 기본적으로 이러는 거야. 문제들이 뭐냐면 언제 어디서 한 번쯤 봤던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와서 써야 돼. 진짜로. 그래서 얘가 보이는 순간 얘 전개한 식이 어딘가를 찾았어야 돼 너네가. 오케이? 진짜로 너네 겁 좀 먹어야 돼. 그 사람 만나면 저 좆대. 가르치는 건 없는데 진짜 너무 어렵게 된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아까 봤잖아.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어차피 꼬여 있어. 그리고 거기서 어차피 1등급이 갈리는 거고. 얘들아 6번 이거 정리해야 되지. 이거 정리 어떻게 해? 연산법칙 써서 정리해야 되지. 근데 연산법칙은 언제까지 쓰는 거야? 진짜 끝까지 연산법칙 써서 깔끔하게 정리할 때까지 쓰는 거야? 아니야. 연산법칙은 너희가 이 수식을 봤을 때 벤다이어그램에 한 번에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 할 거냐면 얘가 여기 여주팝이 있잖아. 이쪽에서 여주팝들을 이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주팝으로 묶어내 보려고. 그럼 일단 여기 어떻게 바꿔야 돼? A 교주팝. 여기 이미 여주팝으로 묶여 있으니까 A 차주팝 B, 여주팝, 교주팝, B의 여주팝 이렇게 되지. 그럼 얘 묶어서 뭐라고 쓸 수 있어? A 차주팝 B, 합주팝 B, 전체 A, 여주팝 드모건 법칙으로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얘랑 얘랑 같으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누구랑 누구만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 친구랑 B랑 같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야 근데 여기까지 연산해놓으니까 너희 벤다이어그램으로 얘 머릿속에서 떠올려봐. 이거 뭐야? A 차주팝 B, 합주팝 B 머릿속으로 떠올려봐. 뭐야? 바로 나와 안 나와? A 합주팝 B. 그럼 A 합주팝 B가 B라는 거니까 이건 무슨 소리야? A가 B에 부분집합이다 그 소리지. 됐어? 또 어느 순간까지만 하라는지 알겠어? 너희 처음에 이거는 벤다이어그램으로 머리를 좀 굴려야 되지. 막 여주법 생각하고 이러니까 좀 굴려야 되지. 근데 얘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너 A 차주팝 B 어느 영역인지 알잖아. B 어딘지 색칠할 수 있잖아. 색칠하고 나니까 바로 A 합주팝 B인 거 보이잖아. 요 순간까지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큐도 봐봐. 그럼 여기도 한눈에 못 알아보겠으니까 일단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A의 여주팝, 교주팝 B의 여주팝 전체의 여주팝이니까 뭐라고 바꿀 수 있어? A 합주팝 B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 앞에가 A 합주팝 B가 되고 뒤에는 일단 B 차주팝 A를 유지를 해봐. 혹시 이거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나? 우리 얘를 뭐라고 부르나? A 합주팝 B에서 B 차주팝 A를 뺐어. 얘를 뭐라고 부르나? A. 그래서 얘는 뭐야? 그냥 A랑 B랑 같은 거. 얘들아, R은 지금 뭐라고 써있어? A 차주팝, A 여주팝, 교주팝 B 이렇게 써있어. 그럼 어디만 바꿔주면 될까? 얘만 뭐로 바꿔주면 돼? B 차주팝 A. 얘들아, 그럼 여기까지 우리 뭐라고 부르니? A 차주팝, B 차주팝 A. A에서 B 차주팝 A를 뺄 게 있어? 없어. 그러니까 뭐야? A. 그래서 얘가 A고 A랑 뭐랑 같아? A 교주팝 B랑 같아. 그럼 얘도 A가 B의 부분집합이다지. 얘들아,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이것 때문에 보통 틀리거든? 이 문제를 내가 여기까지 해줘도 오답을 내. 뭐 때문에 틀리냐면 지금 P라는 조건도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R이라는 조건도 A가 B의 부분집합이거든?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P면 R이다 참이야? P면 R이다 참이야? 얘네들 같은데? 참이지? 참이야? P면 R이다 참이야? 왜? 같아도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인 거잖아. 오케이? 같아도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인 거잖아. 얘가 거짓이려면 어떤 조건이 붙었어야 돼? R이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런 조건이 붙었어야만 거짓인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아도 이거 맞다고 틀리다고. 맞다고. R이면 P다도 맞다고 틀리다고. 맞다고. 이것만 착각하지 말라고. 알겠지? 7번도 사실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있어.
얘들아 얘는 몇 차야? 얘는 2차지? 얘는 2차지? 그 다음 얘는 몇 차야? 얘는 1차지? 1차지? 그럼 그랬을 때 어찌됐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잖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1대1 대응이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얘는 일단 반 이상 잘려야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보다 왼쪽으로 가거나 여기보다 오른쪽으로 가거나 정가운데거나 근데 여기보다는 왼쪽으로 가기는 해야겠지. 정가운데거나 됐어? 그럼 이제 얘의 기울기의 부호가 궁금한데 너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못 쓸 거야? 그렇지. 수업 열심히 들으면 코시슈바르츠, 수업을 안 들으면 산술기야.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웬만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합의 구조가 보이잖아. 합이랑 합이 나왔을 때는 웬만하면 코슈바르츠 부등식이 편하다 그랬어. 코슈바르츠 부등식 어떻게 쓰라 그랬어? 여기 코슈바르츠 부등식은 기억하니?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여기 오른쪽에 뭐가 오는 거야? 얘네 둘 곱하고 루트 씌운 거 얘네 둘 곱하고 루트 씌운 거 등호성립 조건은 뭐야? ay는 bx 됐어? 그럼 여기서는 코슈바르츠 부등식을 어떻게 쓰면 돼? 어떻게 쓰면 돼 얘는? 여기 요만큼은 얘네 둘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봐 얼마야? 루트 2분의 1 얘네 둘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봐 얼마야? 루트 2 이거의 제곱 이상이다 이렇게 가겠지? 그럼 요 값이 얼마야? 2분의 9잖아.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 따라서 m값은 2분의 9 이상이야. 근데 하필 경계값이 어디야? 이 이하지. 아이씨 왜 나도 계속 이러고 쓰는 거야? 이 이상이지 얘가. 이 이상이지? 그러면은 봐봐 m값이 2분의 9 이상이야. 그럼 f2는 몇 이상이야? 그치 경계값이니까 일단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지 이렇게. 근데 잘 봐봐.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 얘는 2에서의 함수값은 9보다 다 어떻다라는 거야? 같거나 크지. 여기서는 9보다 같거나 크지. 근데 얘는 9보다 어때? 최대값이 9잖아. 얘는 어찌됐든 최대값이 9인데 9보다 다 어떤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 작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연속이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 만나야 되지. 근데 만나려면 그 값이 뭐일 수밖에 없어? 9일 수밖에 없고 x값은 몇이어야 돼? 몇이어야만 돼? 2여야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c값이 몇인 거야? 2. 그 다음에 a값 b값은 어떻게 구해? 등호성립 조건. 등호성립 조건이 뭔데? ay는 bx 어떻게 쓰면 돼? b 더하기 3분의 2a는 2a분의 b 더하기 3 어? 맞아? 맞지? 그럼 따라서 2a는 뭐겠어? b 더하기 3이랑 사실 하나가 더 나오는데 이 케이스밖에 안 되겠지? 그러니까 너희한테 뭐 구하래? a값과 b값을 꼭 따로 구하세요야 2a 빼기 b값을 구하세요야 2a 빼기 b값을 구하세요지. 문제 잘 냈지? 니네 학교 거야. 누구 작품이겠어? 여기 만준이 작품이지 이게. 생각할 게 너무 많지. 그럼 8번. 봐봐 얘들아. fx가 지금 두 개로 갈려있어.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5랑 x가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루트 bx 플러스 이렇게 갈려있어.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 그릴 수 있는 데를 먼저 한번 그려보자. 그릴 수 있는 데는 어디 그릴 수 있어? 정확하게? 얘네가 0 기준으로 나눠져 있거든? 0,5 정도 표시할 수 있지 않아? 그치? 근데 0,5 정도 표시를 하고 여기가 x가 0보다 작을 때고 여기가 x가 0보다 클 때거든? 등 어디 들어갔어? 등 이쪽에. 야, 그러면 어찌됐든 0,5를 지나고 오른쪽에서는 무리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b값이 뭐래? a값과 b값 모두 양수래. a값과 b값 모두 양수래. 그럼 얘 어떻게 그려야 돼? 무리함수는 혹시 그릴 수 있을까? 대략 모양이라도?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아? 그럼 2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야 돼? a가 양수래. 축이 어디 있어? 무조건 음수 쪽에 있지. 음수 쪽에 있으면서 어떻게 생겼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됐어?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위로 붕 뜰 수도 있고 아니면 접할 수도 있고 모든 경우를 다 생각을 해야 되지. 근데 그리고 봐봐. 어쨌든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fx 곱하기 fx 빼기 4는 0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래. 그럼 이걸 겁먹지 말고 어떻게 해결하면 돼?
얘는 0 또는 얘는 0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과 얘가 0이 되는 x값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몇 개가 나온다는 거야? 4개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거기서 하나를 더 생각해야 돼. 뭐냐면 얘들아 얘의 실근의 개수랑 얘의 실근의 개수는 같아. 같을 수밖에 없어. 왜? 요 방정식의 실근은 결국 fx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지. 야 근데 얘는 얘를 그냥 뭐 한 것뿐이야? 평행이동한 것뿐이지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얘랑 얘랑 개수가 같고 실근의 개수가 4개니까 몇 개 몇 개야? 몇 개 몇 개겠어? 2개 2개라고 하면 위험해. 2개 2개만 생각해서는 안 돼. 몇 개 몇 개도 있을 수 있어. 3개 3개도 가능해. 왜? 얘네 맥시멈 지금 교점이 3개라는 게 보여지잖아. 그러니까 fx가 내가 그린 게 fx잖아. fx가 x축과의 교점이 맥시멈 3개잖아. 근데 얘도 3개고 얘도 3개인 게 가능해. 어떻게 가능해? 3개 3개가 따로 있으면 6개지. 근데 얘네가 이렇게 겹쳐져. 2개가 겹치면 몇 개야? 4개지. 이런 상황일 수도 있다고. 근데 우리는 어떤 거부터 고려해봐야 돼? 2개 2개인 거 먼저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 됐어? 그럼 2개 2개인 상황이면 지금 여기서 무조건 한 개의 점에서 만나지. 그럼 원래 이차 함수가 어떻게 생긴 상황을 고려해야 돼? 이렇게 생긴 상황을 고려를 한번 해봤어야 되지. 근데 이게 안 돼. 왜 안 돼? 문제에서 써있어. 접할 수 없다고. 뭐라고? A가 루트 5가 아니다. A가 루트 5여야 접하거든. 됐어? 그럼 어떻게 생긴 거야? 노란색처럼 생긴 거야. 노란색처럼 생겼으면서 요게 fx면 fx 빼기 4는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야? 교점이 2개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거지. 됐어? 그럼 물어볼게. 여기 차이가 얼마야? 4밖에 안 되지? 그럼 내가 요근을 알파라고 쓰고 여기를 알파 플러스 4. 그럼 여기는 알파 플러스 8. 여기는 알파 플러스 12. 됐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알파 값은 어떻게 구해? 얘랑 얘랑 곱하면 문제에서 몇이라고 주어져 있어? 5라고 주어져 있지. 알파 얼마고? 마이너스 5. 알파 플러스 4는 마이너스 1.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3. 여기는 7. 됐어? 그럼 이제 여기가 3,0이니까 얘가 3,0인 한 다음에 B값도 나오겠지? A값은 이미 나왔지? 얘들아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2A잖아? 그럼 요게 마이너스 6이니까 A값은 3이겠지 일단은? 됐어? 자 이것도 역시 어려워. 근데 너희가 포기할 만한 건 아니라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너희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봤다는 경험이 제일 중요해. 뭐냐면 되게 당연한 거야. 얘들아 너네 혹시 이 방정식 풀 수 있나 봐봐. x 곱하기 x 마이너스 4는 0. 너희 이거 풀 수 있어? 근데 어떻게 풀어? 곱했을 때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로 푼 거지.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간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랑 여기는 공통인 게 나올 수 있어. x가 0이면서 4인 숫자가 가능해? 안 되지. 근데 여기서는 뭐야? 가능할 수도 있다를 너희가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인 거지. 원래 기본 방정식에서부터 해석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배워갈 건 또 뭐야? 겹치는 근이 존재할 수도 있으니 그것까지 고려하자. 그 정도인 거겠지. 그래서 그럼 9번. 내가 공수투 수업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한 거야. 9번은. 얘들아 조건 나가 1대1이지. 조건 나가 1대1이다라는 얘기지. 그치? 조건 나가 1대1인데 내가 어떤 편견 가지지 말라 그랬어? 반드시 연속이어야 된다는 편견은 갖지 말라 그랬지. 됐어? 그럼 이제 얘도 물론 연속이게 나오는 문제도 있어. 연속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때 다르니까 너무 연속에만 집착을 하지 말자고. 그럼 9번도 봐봐. 얘들아 9번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내가 이런 함수 뭐라고 그랬지?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라고 그랬지. 근데 아까 저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릴 수 있는 부분 먼저 그리자라고 얘기를 했어. 오케이? 내가 어딜 그릴 수 있어 이거를? 뭘 웬만큼 다 그릴 수 있지 뭘. x가 3보다 큰 데서 유리함수를 그리는데 유리함수의 정근선이 x는 2랑 y는 2야. 됐어? 그러면은 3은 여기보다 오른쪽에 있고 3보다 큰 쪽에서 그리래. 근데 얘가 3, 몇 지나? 3,9.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가 3, 좀 이상하지만 여기가
9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얘는 y는 2.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요 3보다 왼쪽에서 무리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무리함수가 꼭지점이 좌표가 3,a이면서 이런 식으로 생겼지. 3,a이면서 이런 식으로 생겼지. 됐어? 그럼 이제 너희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위에 어딘가에 무리함수의 꼭지점이 있으면서 이런 모양으로 생겨야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서 문제를 쳐다봐봐. 치역이 9보다 작대. 치역이 9보다 작다는 9보다 작은 어떤 애들이 선택을 받으면 된다는 거야? 9보다 작은 모든 애들이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9보다 작은 모든 애들이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누가 선택을 못 받았어? 2가 선택을 못 받았지. 그럼 무리함수의 꼭지점이 어디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2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다. 됐어? 근데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하나만 얘기할게. 만약에 얘가 3이 아니라 B였어. B 안 되지. K. 그래도 무리함수의 꼭지점이 3,1일까? 얘가 만약에 미지수였어. 정확하게 3이 아니라. 그래도 무리함수의 꼭지점이 3,1일까? 아니야. 무리함수의 꼭지점은 여기 써도 돼. 이렇게 해서 여기만 지나가게 되면은 9 이하를 커버 다 할 수 있어. 라는 게 올해 두 학교에서 문제 오류로 나왔어. 여기를 미지수로 두면 안 되는데 미지수로 둬버려서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 한 명이 울상을 짓더라고. 우리 애가 학교 시험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풀 수가 없는데 문제가 그렇게 나왔다. 그래 니네 누나 학교에서 그래서 이의 제기를 했지. 강남에서. 그리고 그 전에 한영외고에서 또 문제 오류 나서 내가 강남 애들한테 우리 애들 다 틀렸거든. 못 푸는데 어떻게 맞춰? 우리 애들 다 틀렸거든. 근데 우리 학원에서 우리 반 애들만 틀렸다고. 그래가지고 나 그 왕따를 당했나봐 작년에. 다른 선생님들은 자기네 반 학생들 다 맞았으니까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자 그랬대. 근데 나는 그거 모르고 그냥 냅다 보자 그랬지. 심지어 그 한영외고도 똑같은 거 나와서 내가 증거 들이밀었지. 한영외고는 오류 나자마자 바로 재시험 가서 바로 일처리가 됐거든. 그래서 걔네 원본, 재시험 본거 시험지, 그 다음에 왜 오류였는지 거기는 공지까지 했거든. 한영외고는 훌륭한 학교지. 그래서 그것까지 다 줬어 애들한테. 그래서 제시 받지. 아무튼 이런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자고. 실제로 여기서 와도 여기만 지나가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너무 이런 것까지 하면 또 이렇게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10번. 얘들아, 이거 y는 절대값 fx, 이거랑 y는 3과의 교점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자고 그랬지. 그러니까 절대값 그래프는 웬만하면 그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됐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이 상수함수가 아니라 뭐 y는 x 플러스 a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쪽이 상수면 절대값 그래프는 앞으로는 그리지 않는 거야. 웬만하면 여기가 정확하게 상수로 주어져 있으면. 그래서 무슨 얘기야? 어찌됐든 fx가 y는 3,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으면 유리함수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원래는 교점이 몇 개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 2개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에서 몇 개래? 1개래.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라는 소리야? 그래, 정근선. 그래서 이제 정근선이 b인데 b가 3이냐 마이너스 3이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이래. 왜 마이너스 3이래? 역함수 3값이 존재하잖아. 역함수 3값이 존재한다가 무슨 뜻이야? fx는 y는 3인 x값이 존재한다잖아. 그치?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야? 정근선이 3이 될 수는 없다는 소리지? 그래서 b값 마이너스 3 두고 조건 나만 쓰면 문제될 게 없겠지? 얘들아 제발 이제 우린 좀 바뀌어야 돼. 근데 너희한테만 잔소리한 거 아니야. 나 어제 애들 반평균 60인데 똑같은 잔소리 들었어. 90점, 80점, 80점 나왔는데 똑같이 잔소리 들었어. 물론 걔네한테 한 잔소리는 아니야. 걔네 말고 이쪽 한쪽 그룹이 있었어. 걔네한테 한 잔소리인데 어쨌든 내가 동일하게 다 잔소리를 해. 너희 그 12시간씩 하면 힘든 거 알아. 근데 그 12시간이 의미가 있어야지. 힘든 만큼 의미가 있어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가 버리면 어떡해.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학원에서 힘들고 집에 가서 좀 쉬어. 부모님들한테 당당하게 나 하고 싶은 거 하겠다. 나 12시간 수학 진짜 개빡세게 하고 왔다. 증거 영상도 남아있다. 선생님한테 그 욕먹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왔다. 그러면 이거 보여드려. 그 집에서 이제 좀 놀고. 좀만 쉬었다 합시다. 얘들아 한 15분까지 쉬어. 하고 와서 좀 고칩시다.